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6시 15분이네요 자, 오늘도 금요일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흐린 날씨입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안 오고요. 근데 걷는 중에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좀 우옇고요. 좀 어둡죠. 어제는 그래도 좀 구름이 있긴 했지만 맑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날씨.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고 해서 그런지 닭이 우는 소리도 좀 다르네요. 꽃기호 소리 들렸습니다. 그래도 꽃기호. 날씨는 확실히 쌀쌀하네요. 이제 10월 15일 딱 10월의 중간쯤 오니까 날씨가 확실히 확연히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뭐 한파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좀 그런 거 유의해서 각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진짜 걸을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이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사실 눈보다는 비가 더 힘들죠. 온몸이 젖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아침에 이렇게 딱 제대로 걷는 게 목표라면 딱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비옷과 그리고 신발, 젖지 않는 신발, 방수가 되는 신발 잘 구비를 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뭔가 인터넷 쇼핑도 해야 되고요. 딱 적절한 장비를 챙겨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야 계속 건강하게 이제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의 끝을 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를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화제가 막 급변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주제를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부터 어떤 본인이 애착이 있는 사물에 대해서 그게 장난감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항상 잘 그냥 집에서 보던 TV가 됐든 뭐 옛날 같으면은 뭐 MP3 플레이어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처럼 대하는 거, 자기 친구처럼 대하는 거, 그런 게 조금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예전에 그 처음 구입했던
2000년대 한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LCD 모니터를 하나 샀었는데요. 그때 17인치였던 것 같아요. 요즘엔 대부분 한 30인치 이렇게 쓰는데 17인치 모니터를 샀는데 LCD입니다. 그게 대략 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지금 그 가격이면은 훨씬 좋은 걸 살 수 있죠. 대략 50만 원대 하면은 이제 TV 보통 그 뭡니까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65인치 이런 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7인치 조그만한 모니터가 50만 원대였어요. 제가 애지중지했죠. 그래서 와, 이거는 내 첫 LCD 모니터다 이러면서, 그것도 막 가격 비교해보고 막 산 거거든요. 가성비 보고. 그런데 그게 몇 년을 썼더니 화소가 불량이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CD 모니터 그 당시 기술이 그렇게 막 완벽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워낙에 또 PC는 오래 켜두고 이러니까 되게 사용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가는 걸 보면서 참 안쓰러운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진짜 그게 내 하나의 약간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친구하고는 또 좀 달라요. 약간 내 분신 같은 거.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분신입니다. 붕신이 아니고 분신.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이제 좀 고장이 나고 이러면서 이거는 참 수명이 다했구나 이러면서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안 된 마음,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나랑 같이 해왔던 내 모니터야, 이제는 너를 보내줄 때가 됐구나, 미안하다 나 이러면서 그 모니터로 다른 그 당시에 대략 24인치였던가, 그 당시에는 24인치 모니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 화면으로. 그런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심지어 내색은 안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함,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애착 인형 이런 거 있듯이요. 애착하려고 애착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런 애착이 생기고 막 소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화 속에서도 봤어요. 딱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봤거든요. 무슨 영화냐, 왕가희 감독의 준경사님,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나나나나 랄랄라 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 9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삽입곡, 그 주제곡. 거기에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지거든요. 옴니버스식 구성.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하나의 주제가 영화에서 서로 엇갈린다, 서로 엇갈리는 도시 남녀들의 그때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엇갈리는 어떤 사랑 같은 거, 스쳐 지나가듯 하는 그런 인연, 그 어떤 분위기, 그 공기, 그 참 진짜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아이러니거든요. 역설적인 건데, 항상 왕가희 감독 영화 이전 영화들 보면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말이에요, 애절하죠. 항상 애절하거든요. 막 남녀간의 사랑 막 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가깝게 막 잘 지내고 막 진짜 죽고 못 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상황들, 그 다음에 다시 재회하는 상황들, 막 어쩔 수 없이 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들, 막 이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하나의 패턴 비슷한데요. 근데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 같은 영화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처음 사랑이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그 느낌,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뭔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근데 그 분위기를 보면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객들은 아, 이게 사랑 이야기구나, 이런 정서들 굳이 표현하지도 않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안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은 이렇다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의 다소 건조한, 몸이 건조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 아, 그 안에서도 뭔가 그런 정서를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90년대 그 이후에 중경상님을 보고 나서 제가 또 좀 일본어를 이렇게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어 단어 중에서 특별히 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가 바로 동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동사인데요. 스레치가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레치가으, 5글자. 스쳐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스레치가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막 가까이 막 모든 거를 둘이서 다 나눠보고 다 해보고 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접근을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쳐다보는, 그게 왕가희 정서거든요. 왕가희 감독의 정서가 접촉이 아니에요. 왕가희 감독의 정서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대상을 바라봄이에요. 결코 접촉까지 이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스레치가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 중경사님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금성무와 누굽니까? 그 미녀 배우 임청아. 금성무와 임청아가 나오고요. 임청아 같은 경우는 무협영화로도 정말 유명했죠. 동방불패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금성무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 이런 데 많이 출연했죠. 그 당시에 90년대 핫했던 정말 인기 많았던 배우 금성무가 경찰로 나오죠. 임청아는 킬러로 나오죠. 그러니까 상황 설정도 보세요. 둘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게 설정 자체가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그런 공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기가 흐른다는 거죠. 어떤 상대방을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그런 공기. In the mood of love. 약간 그런 느낌. 두 번째 이야기가 제가 또 좋아하는 하여튼간에 뭔가 꿈꾸는 듯한 그런 에피소드. 양조위는 실연을 당한 그런 경찰로 나오고 왕정문이 나오죠. 왕정문이란 배우 또 90년대 인기 많았죠. 왕정문이 음식점에 이제 알바생으로 나오죠. 음식점의 직원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왕정문이 막 관찰을 하거든요. 양조위를요. 계속 관찰을 하죠. 왜 관찰을 할까요? 그 사람을 만질 수는 없지만 계속 바라보는 그 정서. 왕가희 감독의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사물에 대한 감정이입 있잖아요. 거기서 양조위가 보여주거든요. 그 영화 안에서 다소 황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가 실연당하고 나서 막 비누를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 비누야, 너 왜 이렇게 야위였니? 이러는 거. 좀 코믹하잖아요. 비누가 야위였다는 생각. 와, 막. 처음에 새비누 꺼냈을 때는 통통했죠. 예. 근데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얇아지잖아요. 두께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항상 함께 해오던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사물 친구들, 그 사물 친구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내가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공간, 거기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 공간은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 나 외에, 이외의 그 다른 어떤 그 대상들,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외로움이거든요. 너무 고독함, 외로움. 거기서 일어나는 정말로 외롭구나,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비누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야위였니,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중경삼님을 보지 않았던 분이라면 반드시 필독이 아니고 필관람 해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왕가희 감독이 최고봉, 중경삼님. 왕가희 감독이 워낙에 어떤 분위기를 포착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서, 그런 정서, 아슬아슬한 정서, 사람의 마음. 음악도 무진장 잘 쓰거든요. 정말 음악도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깊이 있는 음악. 마마스 앤 파파스의 그 유명한 캘리포니안 드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중경삼님은 꿈에 대한 영화거든요. 크랜베리스의 원곡이죠. 원곡은 크랜베리스가 불렀고 제목이 드림스예요. 그것도 드림이네요. 이 노래 있잖아. Change every day any possible way,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왕정문이 불렀어요. 왕정문 배우가 불렀습니다. 직접 부른. 예전에 90년대에 정말 인기 많았던 그룹인데요. 크랜베리스도 혼성 그룹이잖아요. 제가 크랜베리스도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돌로레스 오리어던이라는 그 리드 보컬이 있었죠. 보컬. 아주 독특한 음색. 약간 보면은 그 자우림의 가수 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노래 잘하는 가수 김유나 하고 그 약간 노래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크랜베리스가 먼저 나왔어요.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도로레스 오리어던의 그 목소리, 그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그런 감성. 물론 그 노래 자체를 왕정문이 새로 이렇게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리메이크 하긴 했지만, 그 노래의 느낌은 계속 잘 살리고 있는 거죠. 계속 중경사님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에 대한 갈망.
지금은 뭔가 이룰 수가 없는 상태이고 계속 바라만 보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되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대략 3,500보 30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1분. 물론 오전입니다. 와, 하늘이 저쪽에 동쪽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네요. 배경이 참, 하늘 배경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배경이. 하늘이란 배경이 진짜 아름답죠. Cause it came from you.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정말 좀 그렇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가게 되면 뭡니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그냥 각양각색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다 그냥 동시에 입대를 하다 보니까 지역도 정말 다양했어요. 제가 복무한 강원도에는 다 왔어요. 서울 출신, 뭐 부산, 대구, 그다음 뭐 광주, 심지어 제주도, 각 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제주도 다 왔죠. 물론 강원도 출신도, 그 지역 출신도 있었고요. 집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하는 일, 벌써부터 사업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당연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백수인 친구들도 있었고요. 막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고요. 그랬었거든요. 다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오, 저기 하늘.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취향이 제각각이죠. 취향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그 가치들이 다 달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좋아하는 뭐 취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또 다양하잖아요. 뭐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수긴 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운동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해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통부 같은 경우에는 축구보다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에 워낙에 어려서부터 막 영화를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막 그 군대 가가지고 뭐 여럿이 있잖아요. 그 선임이 있기도 하고 동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 후임들 막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영화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영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 이거 봤냐?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그 당시에 없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다 제각각 살아온 환경들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를 테니까. 근데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 제가 자대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나고 상병이 됐었죠, 그때. 그러면 보통 뭐냐면, 딱 내가 들어왔던 그 달에 1년 후에 들어오는 그 달 군번 후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 군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다. 그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아들 군번 후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뭐 또 똑같죠. 뭐 그 친구하고 얘기 그냥 하느라고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뭘 하건 뭐 한번 이렇게 같이 무슨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든 아니면 근무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든. 너 그 왕가희 감독 영화 좋아하냐? 딱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딱 대답하는 거야. 예, 예, 풍부 병장님이 아니고 풍부 상병님.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 아직 언급을 안 한, 제가 지금까지 뭘 언급을 했었죠? 첫 번째 열혈남아,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 그 다음에 중경삼님, 그 양조위와 왕정문이 나오는 중경삼님.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화양연화 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아비정전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영화를 말했냐면, 제가 그 중에 빠뜨린 영화 뭐겠습니까? 타락천사. 평론가들이 말하는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난해한 영화. 물론 빠뜨린 게 또 하나 있네요. 동사소독은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천사는 처음 언급하는 영화죠. 타락천사가 제 기억으로는 중경삼님 이후에 발표한 왕가희 감독 영화입니다. 대략 90년대 중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풍부상병님, 저는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 타락천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보였던 반응, 뭔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는, 첫 번째는 드디어 내가 이야기하는 그 영화들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 이렇게 많은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간 1년 동안
영화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새로운 제 아들 군번이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런 영화에 대한 관심을, 특히 제가 좋아했던 왕가희 감독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니 일종의 감탄을 자아내는 거죠. 일종의 감동스러운 거죠. 감동이 느껴지는 거죠. 어이구야, 이렇게 한 1년 좀 넘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나하고 관심사가 좀 비슷한 친구가 들어오는구만. 허허허. 좋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밀려 들어오는 감정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얘가 왕가희 감독을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천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타락천사? 타락천사는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서도 조금 색다르거든요. 왕가희 감독 영화는 보면 보통 사실은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감독이 촬영을 하는 중에 시나리오를 수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 하나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왕가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준경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경사님을 보면서 편안하게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아, 왕가희 감독 아주 독특한 느낌으로 이렇게 옴니버스 식으로 영화를 아주 독특한 느낌으로 구성을 잘 해놨구나. 준경삼님까지는. 그런데 타락천사 딱 보는 순간 일단 나오는 한마디, 내가 뭘 본 거지? 거기도 금성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은이란 배우가 나와요, 여배우. 그 다음에 양첸이란 배우도 나오고요.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뭐겠습니까, 준경삼님 같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영화를 봤을 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봤으니까 아마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준경상님을 봤던 거기에서 아주 이런 새로운 어떤 정서들을 포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아주 그냥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렸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요.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래도 왕가희 감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면들을 받아들이려고 해보는 거죠. 영화를 어떤 스토리 전개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다 하나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파편 같은 거다 생각하면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의 완성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물론 그런 요소들은 있어요. 그 영화에도 어떤 영화가 처음 시작되고 중간까지 갔다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사실 좀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열혈남아나 아니면 중경삼님이나 그 이후에 화양연화 같은 느낌이 아니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기했죠. 그때 군대 있을 때 그 후임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는 중경상님이 아니고 타락천사. 너 중경사님은 봤냐?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타락천사가 좋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죠. 타락천사를 왜 좋아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난해한 영화를 왜 좋아하냐고. 왜? 왜 좋아해?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한마디, 예, 저는 뭐라고 할까요? 막 단어로 생각을 못해요. 그게 생각나요 지금.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거 뭔데? 제가 유심히 한번 더 좀 그 친구의 이제 의견을 끌어내려고, 너 도대체 타락전사 안에서 뭘 발견을 한 거야? 그 난해한 영화에서 그 어린 친구가, 20대 초반의 친구가 너는 뭐를 발견을 한 거야 도대체?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한 것도 그렇고, 여배우가 화장한 것도 그렇고, 여배우들의 행동도 그렇고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타락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랬죠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냐? 그 태폐적인 정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딱 얘기야. 맞습니다. 그거 태폐미.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많이 본 친구거든요. 어떤 태폐미를 느낀 거예요,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막 연기하는 보통의 상식적인 그런 반응들, 이거는 이렇게 돼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이래서 이랬잖아. 뭐 싸울 때도, 무슨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은 남녀 배우들끼리 싸울 때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미지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냥 시종일관 날라다녀요 그냥 영화가. 저는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왕가이가 강조하는 그 1분 1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화가 좀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 1년 후인 그 친구는 그 영화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 엄마, 그래, 네 말이 맞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정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영화, 왕가희 감독의 타락천사. 그때 저보다도 한 살이 어렸던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왕가희 감독이 타락천사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요, 딱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이제 진짜 대중적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물론 타락천사 좋아하는 그런 관객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왕가희 영화 중에서 진짜 최고는 타락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영화가 나왔을 때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장면은 도저히 나로서는 납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연히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좀 비만 많이 오지 않는다면 참 이번 주말에는 어디 훌훌 그냥 떠나면서 이런 좋은 경험들 딱 또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근데 특히 이번 주에는 일요일날 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 거의 0도 가까이 뭐 떨어진다던데요, 기온이요. 내일은 또 약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날씨 상황은 조금은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영화도 많이 보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딱 조용히 자기만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이 아니죠. 또 생각나면은 2편, 체력이 뭐 된다면 3편. 좋잖아요. 영화 한 번씩 보시고. 저도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 좀 영화들을 좀 안 본 것 같아가지고 좀 또 약간 또 새로 나온 영화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와, 하늘이 이제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걷다가 중간에 비가 좀 내렸었어요. 화면에는 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늘 보세요. 주변에 이 나뭇가지들 살짝 보이면서 하늘을 걷고 있는 풍부입니다. 지금 시간이 6,000보 훌쩍 넘었고요. 7시 6분이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참 날씨가 그래도 괜찮은 게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날씨긴 하지만 막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그 다음에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없죠 요즘에. 공기가 좀 맑아요 요즘에는. 그게 하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매일 아침 걷고 있지만 뭔가 또 색다른 이런 컨텐츠들을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말 같은 때는 하루 날을 딱 잡아가지고 뭔가 이색적인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제가 대략 6시 내지 6시 10분 한 요 정도는 방송을 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장소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좀 감안해서 조금 늦게 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걷는 모습은 꾸준히 보여드릴 거고요. 항상 이렇게 풍부 방송 좀 즐겨찾기 하고 구독하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좀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대략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7,000보 가까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을 걷는 풍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가능하면은 다른 장소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이.